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 2013년 동아시아컵 여자축구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영예 제1위를 쟁취한 선수들을 만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2013년 동아시아컵 여자축구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영예 제1위를 쟁취한 선수들을 만나시었습니다. 최령해 동지, 장성택 동지, 김경희 동지, 강석주 동지, 리용수 동지, 리용길 동지, 박태송 동지, 황병서 동지, 김병호 동지, 김용훈 동지, 마온춘 동지, 김용철 동지, 오금철 동지와 리종무 체육상, 리주봉 체육성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영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을 만나 뵙게 된 선수들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넘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남조선에서 전 연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2013년 동아시아컵 여자축구 경기 대회에서 우리의 장한 여자축구 선수들은 영예 제1위를 쟁취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격정에 겨워 눈곱을 적시는 선수들과 김광민 책임 감독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2013년 동아시아컵 여자축구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산군 조선의 영예를 떨친 그들의 경기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기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김은주 선수와 최고 득점자 상을 받은 헌별 선수, 팀을 승리로 이끈 김광민 책임 감독의 특출한 성과를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이 경기에서 주체적인 경기 전법과 평시에 연마한 축구 기술, 완강한 투지, 단결력을 잘 보여줬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거듭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특히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 전승절에 우승함으로써 승리의 치리치를 뜻깊게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고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것은 천만 군민을 투쟁과 위훈회로 불러일으키는 데서 100마디 1000마디의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커다란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축구는 전통이 있고 승산이 있는 것만큼 여자축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고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지난 시기 국제 경기들에서 명성을 떨친 리금숙과 같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과를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은정 어린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앞으로도 국제 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더욱 힘차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여자축구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 사이어팀과 횃불팀 사이의 남자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사이어팀과 횃불팀 사이의 남자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다. 최령해 동지, 장성택 동지, 김경희 동지, 강석주 동지, 리용수 동지, 리용길 동지, 박태성 동지, 황병서 동지, 김병호 동지, 김용훈 동지, 마원춘 동지, 김용철 동지, 오금철 동지와 리종무 체육상, 리주봉 체육성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영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시기 국제 및 국내 축구 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이어 팀과 얼마 전에 진행된 보천모 회불상 지역경기대회 1급 남자 축구 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닌 회불팀은 평시에 연마한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 장면들을 펼쳐보였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하던 회불팀은 공격을 강화하다가 방어로부터 불의의 역습 속공으로 전반전 27분경에 공격수 10번 김용광 선수의 멋있는 득점으로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한 점을 잃은 상태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전면 공격을 진행하던 사이어 팀에서는 방어수 18번 지광혁 선수가 문전에서의 혼전 속에서 정확한 잔호키에 성공하여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11m 차기에서 회불팀이 사이어 팀보다 2골을 더 넣음으로써 경기에서는 회불팀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훈련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많은 땀을 흘려온 두 팀 선수들은 높은 축구 기술과 완강한 인내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관람자들은 우리식의 경기전법과 집단주의 정신, 고상한 경기도도 품성을 보여준 두 팀 선수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격려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사이어 팀과 회불팀 선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시었습니다. 격려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연회 소속인 회불팀 선수들이 경기를 특별히 잘했다고 평가하시면서 몸소 경기장에 나가시어 경기에서 이긴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격려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동맹에 끌어야 온 나라가 끓는다고 하시면서 체육열풍을 일으키는 데서도 청년들이 온 나라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용의를 떨치는 데서 축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축구를 발전시키자면 우리식의 축구 기술과 전술 체계 훈련 방법을 완성하고 과학화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원수님께서는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축구선수 후비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정인한 후비 양성 체계를 세우고 그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며 특히 각급 학기별 대항 경기를 자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축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고 국가적인 방조를 강화하며 일꾼들이 축구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려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는 축구를 비롯한 체육 종목들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제군들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이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격려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사이어 국방체육단과 압록강 국방체육단 활쏘기 선수들의 활쏘기 경기를 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사이어 국방체육단과 압록강 국방체육단 활쏘기 선수들의 활쏘기 경기를 보셨습니다. 최룡해 동지, 장성택 동지, 김경희 동지, 강석주 동지, 리용수 동지, 리용길 동지, 박태송 동지, 황병서 동지, 김병호 동지, 김용훈 동지, 마원춘 동지, 김용철 동지, 오금철 동지와 리정무 체육상, 리주봉 체육성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연회 위원장이 경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을 체육단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 자기들의 경기 모습을 또다시 보여드리는 한없는 긍지와 행복으로 하여 선수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여자 단체 경기, 혼성 단체 경기, 여자 개인 경기로 진행된 활쏘기 경기를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살들이 목표판의 중심에 정확히 들어가 맞을 때마다 잘한다고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경기에서는 4.25 국방지역단의 활 쏘기 선수들이 이겼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4.25 국방지역단 선수들이 활 쏘기를 잘한다고 지하시고 활 쏘기 경기 종목에서 세계 100번을 잡자면 다른 체육 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선수들이 조국의 영예를 걸고 경기에 출전하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활 쏘기 선수들이 앞으로 올림픽 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출전하여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으므로 이 종목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식의 활 쏘기 기술과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완성하며 훈련 조건을 잘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꾼들이 활 쏘기 경기 종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과 화살을 비롯한 기제를 최상급의 수준에서 마련해 주기 위한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4.25 국방지역단과 압록강 국방지역단 활쏘기 선수들, 감독들, 지휘성원들이 활쏘기 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저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며 준공식에 참석하신 소식을 7월 25일과 26일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과 엔테베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의 소리 방송,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영국의 로이터 통신, 미국의 AP 통신, UPI 통신, CNN 방송, VOA 방송, 일본의 교도 통신과 지지 통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통상을 찾아 창립 65돌수를 맞는 조선혁명박물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당과 수령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대국보관으로 혁명전통 교양의 전당으로 훌륭히 꾸려주신 백두산 졸세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이들은 위대한 대본스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대본스님들의 타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경원군에 모셔졌습니다. 위대한 대본스님들께서는 이것군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대본스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이곳군 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안북도를 현지 지도하신 쉰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주체 50이 1963년 6월과 7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오보이 장군님께서 평안북도를 찾으시어 도가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 지도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빛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황죽은 농기계 작업소에 이중 3대 혁명 불금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이중 3대 혁명 불금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토론들에 이어서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강계시 로병예술선동대원들이 예술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전하의 나날에 발휘했던 인민군 용사들의 투쟁 기품과 정신이 차넘치는 이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은 가는 곳마다에서 마식령 속도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84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마다 저를 보고 쉬라고 하지만 당의 사랑과 운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경제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차게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하여 공장과 건설장에 가서 전투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대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나이로 보나 지난 시기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공로로 보나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셔야 할 러병 동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 현장까지 찾아나와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우리를 고문해주니 정말 신심이 생기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집니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는 라진 해운대학에서 세세계 요구에 맞게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영광이 교정답게 잘 꾸리기 위한 사업과 함께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이 실천실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만도 선박 조종훈련 모의기실, 선박 기간운전 훈련 모의기실, 선박 조난안전 통신 훈련 모의기실을 비롯한 실험 실습 기지들을 잘 꾸려놓고 학생들이 실천실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운영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조종 모의기실을 올려놓으니 학생들이 실험 실습에서 얼마나 효과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배들인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요백선, 지만배, 일반진배, 유조선을 비롯한 9개 형태의 배들을 모의하여 학생들이 실습 과정에 이미 수역에서 이미 형태의 배들에 대한 조종에 익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고구려 시기의 산성 유적들을 새로 발굴 고증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평양성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수도의 성을 방어하기 위한 방위체계가 수립되어 있었는데 황해북도 신평군에 있는 달보산성과 연산군에 위치하고 있는 장세성을 비롯한 10여 개의 성들은 그에 속하는 성들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시기에 그 산성 유적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모든 성들이 그렇지만 달보산성은 지금까지 그 옛 문헌들에는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성의 규모와 성 축조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조사 과정을 보게 되면 달보산성이 천연이 자연 요새로 되었다는 거, 그래서 성벽을 절벽을 이용하고 들어가는 문길만 성벽을 쌓은 이번 새로운 그 고구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세성을 보게 되면 성벽 축조 상태가 정말 잘 남아 있는 것으로서 그 족들이 그 성벽에 붙지 못하도록 치라든가 그다음에 성각기라든가 이러한 그 성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 당시 그 우리 고구려민들이 그 성축조 기술 이것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들이 지형 조건과 축조 방법, 성시설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 성들이 고구려 시기에 축조된 성들이며 당시 수도성인 평양성을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쪽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성들이라는 것을 고고학적 실물 자료로 과학적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몬고리 의료봉사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기술협의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는 강하국 보건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보건부문 일꾼들, 라주에시 바티아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대리소장,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와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 수립된 몬고리 의료봉사 활동 종용이 통보됐으며 여러 나라들에서의 경험이 교환됐습니다. 또한 몬고리 의료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얼마 전 중동물원에 한 쌍의 애완용개들이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이 애완용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위인적 풍모에 매혹된 중국 산동성 청도경제기술개발구 화교련이 유한 회사의 홍풍달과 그의 아들 유해봉이 지난 5월 28일에 삼가 올린 선물 동물들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금자리를 편 이 애완용개는 중국의 이름난 특산종인 장어종입니다. 누런색이 수컷이고 검은색이 암컷인데 두 마리가 다 올해 초에 나온 새끼들입니다. 최근 중앙동물원에서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끼리 속붙임을 해서 새끼를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물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쿠웨이트 동물원에서 2010년 3월 22일에 올린 단복약대 암컷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1월 21일에 중앙동물원에 보내주신 쌍복약대 수컷을 속붙임시켜 새끼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약대사에는 보다시피 벙이 두 개인 쌍복약대와 이 벙이 하나인 단복약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복약대는 수컷이었기 때문에 후대를 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쌍복약대와 단복약대의 겨자번식을 하기로 토의하던 끝에 2011년부터 이 쌍복약대와 단복약대를 이 가족 단위로 모아서 기르면서 그래서 작년 3월에 단복약대와 쌍복약대의 겨잡을 성공시켜 올해 5월 24일에는 이 단복약대 수컷을 몸만이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끼는 어미의 젖을 위주로 하면서 약간의 연한 풀도 먹는데 5, 6년이 지나면 옴지가 돼서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중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양, 사리원, 해주, 해산, 청진, 원산과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번개를 동반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특히 6시부터 9시 사이에 청단에서 93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8월 3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20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흘러드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지방에서 날씨는 무덥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도 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시촌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흐려서 한두 차례 비가 내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오전에 안개가 끼었다가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는 매우 무더운 것입니다. 그것은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소의 중부에 있는 고기압과 중부지방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았기 때문입니다. 28일과 30일, 31일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렸지만 27일에는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이면서 낮 최고 기온이 27도 내지 32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내지 3도 높았으며 대단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에 장마가 시작돼서 전반적 지역에서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 7월에 전국적으로 내린 평균 비량은 651mm로서 7월 평균 비량인 259mm의 2.5배나 되며 7월 비량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운산 1598mm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들에서 연평균 비량의 90% 이상이나 되는 많은 비가 내렸으며 평안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내린 비량은 7월 비량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평양의 7월 비량은 694mm이며 1963년 764mm, 1963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주 4일부터 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에 약해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장마전선과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5일부터 9일까지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장마전선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대부분 지방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몹시 무덥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